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행할 스터디 내용은 가변저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변저항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자들을 제어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관련해서 코딩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터디 강의자인 제 소개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부품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가변저항의 구조, 어떻게 저희가 가변저항을 통해서 LED나 스위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들에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LED 밝기 조절하는 걸 실습으로 오늘 해볼 겁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저항의 직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의 수업을 하면서 저항을 한 번씩 써보셨을 텐데 이 저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회로를 구성할 때 직렬로 연결하는, 즉 일자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직렬 방식이 있고 나란히 연결하는 병렬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 중에 이제 먼저 직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직렬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회로에서 저항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방식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인 전압을 보면은 전원에서 나오는 전압이 각각의 저항에 하나씩 인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라는 다른 말로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관련된 에너지입니다. 상대적인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의 양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높이로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항은 그 높이를 내려오는 데 필요한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렇다면은 어 소스에서 나온 요 전압을 각각의 저항이 계단으로서 내려오는데 이제 각각의 칸들이 얼마만큼의 높이를 가지느냐 이제 그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계단의 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단의 높이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많이 할수록 각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결된 모든 저항은 하나의 저항으로 합쳐져서 전체 저항으로서 계산이 되고 이 전체 저항에 맞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저희는 이제 V는 IR이라는 전기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반비례하는 전류는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소하게 된 전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LED를 통해서 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류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밝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가변저항을 통해 LED를 제어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가변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저항이란 이제 전자회로에서 저항의 값을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변저항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한 범위가 적혀 있는데요. 어, 키트에서 여러분들 가변저항 한 번씩 꺼내 보시겠어요? 사진처럼 생긴 소자가 가변저항입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네.
가변 저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가 손잡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회로에 연결될 핀들 3개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요. 이 가변 저항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손잡이 뒤쪽 이 부분에 상단에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글자 적혀 있는데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B10K라고 적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값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넘어가자면은, 가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손잡이로 연결된 부분을 와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 레지스턴스, 즉 와이퍼 저항에 의해서 양쪽에 있는 저항을 분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은 내부에서 와이퍼 저항 회전을 하면서 전체 저항 금속 이것을 회전한 만큼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는 쪽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A와 B 양쪽 어느 곳에 입력과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입력과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저항을 양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양단한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어,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직렬 저항에 대해서 배웠죠. 그 직렬 저항에 연결된 두 저항과 같은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음,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이 1번 핀에다가 입력 전압 5V를 넣고 3번 핀에다가는 그라운드 0V를 인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와이퍼 저항에 의해서 전체 저항 금속은 R1과 R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의 저항에 전압이 각각 인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전압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이 바로 이제 전압 분배 법칙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V out이라는 이야기는 출력 전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핀을 통해서 저희가 분배된 전압을 출력을 받는 것입니다. V in의 경우는 V인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번 핀을 통해서 입력해준 그 전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1번 핀을 통해서 인가된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 나뉘어서가 되는데 그 나뉘어서 인가되는 전압은 각각의 저항에 비례하여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얻는 출력값이 2번 핀이기 때문에 인가 입력된 곳 반대쪽에 있는 이 R2의 전압을 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통해서 R1을 먼저 지나왔죠. 그럼 R1에서 전압 즉 일정한 높이를 내려온 다음에 남은 R2에 할당된 그 높이를 저희가 2번 핀을 통해서 관찰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핀에서 얻는 출력 전압은 위에서 나와 있는 이 공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가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가변 저항 위에 보시면은 B10K라고 적혀 있는 거 다들 관찰하셨죠? 요 10K가 의미가 무슨 뜻이냐? B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세 가지 타입의 가변 저항 조절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K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kg라는 것은 10kΩ을 말하는 것으로 0ohm에서 10k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ABC 이것은 이제 저희가 회전을 할 때 어떻게 저항이 변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A타입의 경우에는 저항과 회전 각도가 정확하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려야만 저항이 많이 변하는 그래서 저항이 낮은 경우 즉 저희가 원하는 저항이 낮은 경우 그럴 때 미세하게 조절하기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저항에서 저희가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여러분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이제 각각, 아날로그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 그대로를 아날로그라 하며 연속된 값으로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래프의 점들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높이 변화를 저희가 연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데이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진법을 사용해 나타낸 불연속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로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아날로그와는 다르게 즉각적인 이런 그래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서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신호적인 부분에서 아날로그를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내용이 이제 디지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아두이노에서도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두이노에서는 아날로그 값을 받아들이는 이 아날로그 인풋 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아날로그 인으로 적혀 있고 A0부터 A5까지 이렇게 6개의 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핀당 이제 하나씩 신호를 받아들여서 총 6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PWM 핀이라고 있는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이 디지털 PW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력을 하는 핀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출력을 내보낼 때 사용하는 핀들이죠.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물결 표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모양은 이제 PWM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핀들입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이제 디지털 핀들이 디지털 값만을 출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아날로그 값을 출력을 할 수 없느냐? 이제 그 기능을 수행을 해주는 게 PWM 핀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앞에서 봤던 저희 아날로그 그래프를 봤죠? 연속적인 그래프. 그 모양과 비슷해서 물결 표시를 넣어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PWM 기능을 표시를 해둔 핀에서만 저희가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 이 6개의 핀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지털로 내보내는 게 가능하고 아날로그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 그럼 이제 이 PWM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PWM은 무슨 뜻이냐? 펄스 윗 모듈레이션으로 반복되는 신호에서 각각의 5V와 0V를 1과 0으로 나눈 다음 각 펄스의 값의 비율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제 이게 PWM의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0% 듀티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0으로 값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5V 이 전압을 저희가 신호 1로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 1이라는 이 신호가 전체에서 0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0V 값만 쭉 이렇게 방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5%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56이기 때문에 4분의 1 같은 경우는 64겠죠. 그래서 하나의 펄스에 4분의 1만 5V라는 이 신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50%는 절반인 127, 75%면은 119, 그리고 100%면은 255 이렇게 전부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걸 나타낼 수 있는 원리는 PWM 같은 경우에는 8개의 8개의 비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 그 비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트는 저희가 이진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각각 0과 1을 이용해서 숫자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면은 비트가 8개라는 뜻은 무엇이냐?
각각의 신호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의 8승, 즉 256개의 경우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PWM은 0부터 255까지 총 206개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값에 할당한 것을 활용을 하여서 저희가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날로그처럼, 자연적인 아날로그처럼 연속인 값은 표시가 불가능하지만 잘게 나누면 256개로 이렇게 잘게 나눠 놓은 걸 통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날로그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디지털 신호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PWM 핀에 대해서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질문이 있는데 혹시 256 저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수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림이 255라고 써져 있는데 네. 그러면 뭐 바로 위에 게 191 정도까지를 뭐 표현을 했을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건가요? 요 256이라는 것은 저희가 8비트를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8을 네네.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가 256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그 각각의 비트를 통해서 저희가 입력받은 값을 0부터 256까지 이렇게 할당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32라는 값이 들어왔다라고 치면은 네. 전체가 64인데 32라는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32는 64의 절반이죠. 네네. 그러면은 256의 절반인 127. 이 값을 통해서 절반을 나타낸다는 뜻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네, 나타낼 수 있는 각각의 256가지, 이 각각의 가짓수가 1 또는 0의 신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0부터 256번까지, 0부터 255번까지 모든 핀들이 1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전체가 1을 나타내는 이러한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4분의 3만 나타낸다. 그러면은 75%인 191번까지 이렇게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 간격 하나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가 있잖아요. 네. 이 마디 어, 하나당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요 마디 하나가 저희가 이제 펄스 하나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어, 혹시 어, 프로펠러 같은 거 이제 돌아가면서 LED 출력하는 장난감들 보신 적 있나요? 네네. 네. 보면 이제 회전하면서 LED를 비췄다 껐다는 그 신호를 반복함으로써 저희가 그림을 출력을 하잖아요. 네. 네. 그처럼 여기서도 1을 한 주기에 4분의 3 동안 방출을 하고 나머지는 1을 꺼놓은, 즉 빛을 4분의 3 동안 켜고 4분의 1 동안은 꺼놓는 그런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걸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하면은 밝기가 4분의 3, 75%인 정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마디는 1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준에 따라 다른 건가요? 네, 그건 이제 소자에 따라서 나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두이노 보시면은 네네. 그 USB 케이블 연결하는데 뒤에 타원형 모양으로 은색 모양 소자 달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뒷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면에 보시면은 네. 네, 12,000이란 숫자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12,000이요? 네. USB 케이블 포트 바로 옆에 있어요. USB 바로 옆에? 어, 타입에 따라 다른데, 어, 아, 지금 16,000이라고 사진 뜨는. 타입. 네, 네. 이제 이게 소자마다 달려있는 타입이 다른데, 네네. 이 16,000이라는 요 값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얘네가 이제 시간을 나타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1초에 16,000번의 진동을 함으로써
얘가 네. 한 번 진동할 때는 16,001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타임을 기판 내에서, 아두이노 키트 내에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그 키트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당하는 그 펄스를 만들어 줍니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그 감사합니다. 파동에서 1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통해서 저희가 아날로그를 나타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실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실습 준비물은 저희가 이제 일상 사용하던 아두이노와 USB 케이블, 그리고 밝기를 조절할 LED, 그리고 가변 저항, 점프선, 그리고 저항들입니다. 우선 요 준비물들 먼저 체크 한번 해서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준비물들 준비하셨으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회로도가 이제 저희가 오늘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회로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이제 준비하신 준비물들 통해서 회로를 구성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두이노 키트에서 왼쪽에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어, 아두이노에서 5V라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V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가변저항의 양 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된 회로도의 경우는 왼쪽을 5V로 저희가 연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라인을 통해서 빨간색 연결돼 있고 5V라는 입력 전압 요거를 입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입력이 있으면은 그라운드 요것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 끝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라운드는 위쪽을 통해서 검은색 선을 통해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양쪽에 5V와 그라운드를 걸어주게 되면은 그 가운데 출력 전압을 받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출력 전압을 받는 곳은 이렇게 저항 하나를 연결해 주시고 그 사이에 이렇게 전압을 뺏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이 저항을 연결을 해주는 이유에는 저희가 과도한 전압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설정을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출력핀에서 나온 요 점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들일 아날로그 각각 아날로그인 그 A0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받아들인 요 아날로그 신호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9번 핀 보면 PWM 기능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력된 값이 LED의 플러스 정도 여기로 들어가서 회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여기 저항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중에 이제 연결하실 때 보면은 여기 플러스 부분에다 연결해 둔 거 이거 마이너스에 연결하시고 그러시는 경우 있는데 이쪽에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연결을 해 주는 이유는 저희가 입력한 전압에 비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압이 어떤가 이걸 조절해 주기 위해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회로도 설명은 끝났고 이제 직접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준비물들 다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하셨으면은 저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LED와 가변 저항을 먼저 브레드보드에 올려 놓을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가변 저항을 바로 이렇게 브레드보드에다가 넣어 놨는데 어 원래는 점프선 중에 이제 암수가 같이 들어있는 FM 타입 점프선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빵판에 소자를 연결을 했어요. 연결하실 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손잡이를 앞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 놨는데 손잡이를 뒤쪽으로 해서 연결을 하시는 게 나중에 손잡이 돌릴 때 좀 더 편하세요. 그래서 두 부분 체크하시고 이제 브레드보드에다가 소자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LED랑 가변장 다 연결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저항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LED에 있는 저항을 연결을 하고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하다가 저항을 잘못 연결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옮겨서 마이너스 전극에다 같이 꽂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연결한 거라서 이게 손잡이가 뒤로 가 있으면은 점프선에 연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력 전압 핀 이거를 저항과 같이 연결을 해준 거예요. 연결하실 때 저항과 출력 핀 같은 경우는 간격을 이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신호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점프선 넣을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와 이 저항들 얘네들이 연결을 할 거예요. 저희가 출력을 하는 핀들이 있었죠. 사진 같은 경우는 10핀. 그래서 이 핀을 저항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럼 이제 저희가 출력한 신호가 흘러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5V 전압을 인가해 주는 것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 어, 여기서 5V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LED 여기에서도 5V가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라인 여기에다 연결을 하고 이 라인에서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이 잘못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LED의 플러스 단자가 아니라 LED 마이너스 단자 쪽에다 저항을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음, 여기 저번 시간에 이제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플러스 라인과 마이너스 라인 요거를 이제 각각 5볼트랑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핀들을 얼마든지 뽑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뽑아 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5볼트를 연결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플러스 라인에서 5볼트를 뽑아서 쓰셔도 돼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LED, 그라운드. 어,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라운드 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놨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라운드 라인에다가 저희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라운드 라인에 연결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라운드는 이제 가변 저항에도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음, 네, 그럼 이제 회로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회로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아까 설명드렸던 회로도인데, 그럼 이제 요거 보고 한번 직접 진행들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이제 이 회로도 직접 보시면서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길게 돼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예요. 회로 구성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LED 그림 같은 거 보실 때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더 두껍고 이쪽 부분이 더 얇은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D 안이 두꺼운 부분 그리고 다리가 짧은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고요. 그리고 LED 안에서 좁은 부분과 다리가 긴 부분 여기가 플러스 전극입니다. 회로 구성 다 하셨나요? 네, 그럼 이제 회로 구성 다 하셨으니 이제 코딩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실습 코드 부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실습 코드 전체 양을 해놓고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제 대신에 저희가 처음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셋업에서는 저희가 핀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먼저 세팅을 해줬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루프에서 바로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별다른 세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드 루프 여기에서 핀들을 각각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다들 아이디 켜셔가지고 그 코드 입력 한번 하시겠어요? 다들 코드 작성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작성하신 코드 이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세팅에서는 별로 할 부분이 없고 이제 루프문 내에 있는 이 두 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가 변수를 먼저 받아와야 되겠죠? 이 변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저희가 연결한 이 A0 핀에다가 입력된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A0 핀 같은 경우에는 가변장에서 출력 값을 전달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은 그 우노의 입장, 아두이노 우노의 입장에서는 그 값을 읽어오는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핀에서 읽어온다 해서 아날로그 리드 A0에 있는 값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읽어오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라이트 저희가 벨 변수를 통해서 가져온 값을 어,
연결된 핀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결한 PW핀, 그 핀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 주의하실 점은 PWM 핀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핀으로 설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핀 값에다가 이제 가져온 아날로그 값을 출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출력을 하는데 그냥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맵이라는 함수가 따로 또 붙어 있죠. 요 맵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제가 PWM 핀 설명을 할 때 8비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아날로그 PWM 핀인 경우는 저희가 8비트를 사용을 한다 했는데 아날로그 인풋 핀 같은 경우는 10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맵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인핀에 2의 10비트 값을 가지고 있고 PWM 같은 경우는 25, 즉 2의 8승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맵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첫 번째 이 벨 부분, 여기는 저희가 변수명을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출력할 변수명, 그리고 첫 번째 두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오는 입력값의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핑을 통해서 변하는 값들, 변하는 출력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23을 0에서 255로 매핑을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이제 2의 10승에서 2의 8승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나누기 4를 통해 0번부터 3번까지는 1번으로 0번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4분의 압축을 통해서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만약에 0, 20, 255에서 0, 1023 같은 경우에는 핀 값을 4배로 확장을 시켜서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매핑 함수입니다. 맵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실 건데요. 이제 작성하신 코드를 업로드를 통해서 아두이노를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먼저 해놨는데 이거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실게요. 네,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직접 이제 만들어 놓은 회로인데 여기서 이제 가변 저항을 올리면은 오른쪽에 LED가 밝기가 점점 밝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할 실습의 내용이 이것이고 이제 구성하신 회로와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밝기가 밝아졌다가 줄어들었다. 오늘 확인할 것은 이제 요겁니다. 그 상단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화면 고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박수미 패드라 돼 있는 부분 화면을 뭐 직접 보시겠어요? 줌 상단에 보면 이제 갤러리 보기라 해가지고 이제 캔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박수민 아이패드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걸 통해서 LED가 밝아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과정을 이제 오늘 직접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 비디오 고정하시면은 이제 이 화면을 고정으로 해가지고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 화면 통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 직접 실험해보시고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 있으면은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 하시는 작업 요거 이제 촬영해서 멘토님께 전송해 주시면 돼요. 오늘 특별한 과제는 따로 없고, 혹시 만약에 지금 이게 안 되신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적으로 다시 보시면서 완성하셔가지고 멘토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진행할 회로입니다. 슈터님, 네, 그 회로도 그 상단에 있는 저항 위치가 아마 그 왼쪽 다리가 파란색 쪽으로 가야 작동을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플러스가 잠시만요. 네, 이거 플러스 다리 요게 이게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네네. 저희가 연결한 게 지금 어, 플러스 연결한 방식이 오른쪽이 지금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전국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네, 네, 맞네요. 그래서 플러스 전극이 아니라 마이너스 전극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저희가 네. LED 같은 경우에 이거를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는 회로가 있거든요. 그 네네. 회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값을 받아오고 이제 그것보다 낮은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 이제 마이너스 전극에 연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다 진행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스터디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혹시 이거 회로도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이제 바로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리모컨 스터디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